네, 그러면 215페이지 종합원가 계산을 보겠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었죠. 근데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공장에서 컨테이너 벨트가 윙 돌아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서 있어요. 자, 사람들이 막 서 있는데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제품을 만드는데 종료하는 시점까지 요거를 공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이라고 하는 말은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종료 시점까지를 공정이다라고요. 자, 그러면 TV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TV를 만들기 시작하겠죠.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TV가 만들어지는 게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 시점까지를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공정에 투입된 원가를 집계해야 돼요. 종합원가 계산은. 그럼 공정에 투입되는 원가를 봤더니 원가가 10만 원이었다. 자, 공정에 투입된 원가가 10만 원이었는데 완성품을 봤더니 완성품이 1000개가 나왔다라고 할게요. 자, 투입된 원가는 10만 원인데 완성품이 1000개가 나왔으면은 1000개를 10만 원으로 나누면은 개당 단가가 얼마가 들어간 거냐면요. 개당 100원씩의 원가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 이런 식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건데, 공정에 투입된 원가를 집계하고 그 투입된 원가를 완성품으로 나누면은 개당 단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이 공정에다가 원가를 집계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을 공정별 원가 계산이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별로 원가 계산했었죠. 혹은 작업별 원가 계산이다라고 했었고,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에다가 원가를 집계하고 우리가 공정별 원가 계산, 그런 말을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계산을 할 때 작업원가표, 개별 원가표, 여기에다가 원가를 집계한다라고 썼잖아요. 작업 원가표에다가 원가를 집계하는데,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원가 보고서라고 하는 원가 집계표에다가 원가를 집계한다라는 거.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원가 보고서에서 원가를 집계하고, 자, 그 다음에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느냐? 제지업, 대량 생산이죠.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뭐 시멘트업, 정유업, 화학업, 이런 대량 생산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 종합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이 제조간접비 배부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은 완성품 한산량을 계산하는 데 있다. 그래서 완성품 한산량 구하는 거, 요걸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요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교재 215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216페이지 보시면 완성품 한산량이 나와 있죠. 자, 이거 설명할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공정이 이렇게 했어요. 공정은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라고 썼죠. 그럼 공정에 투입된 원가를 봤는데 투입된 원가가 9만 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완성품이 나왔어요. 완성품이 1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10개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공정이 50%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완성품은 100%까지 다 진행이 된 상태이고. 자, 그럼 9만 원을 투입했는데 완성품이 10개, 기말 제공품이 10개이면은 비율이 1대1이잖아요. 이 투입된 원가 9만 원을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뿌려주는 게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인데, 이걸 단지 수량 비율대로 뿌려주면 합리적이지가 않죠. 얘는 원가 10개에, 그러니까 1대1의 비율로 뿌려주면 45,000원, 45,000원이잖아요. 그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자, 이 완성품 10개에는 100%의 원가가 다 들어가 있겠죠. 자, 근데 기말 제공품 원가에는 100%가 아닌 50%의 원가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단지
완성품 수량이랑 기말 제공품 수량 비율대로 뿌려주는 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요. 완성품 한산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자, 완성품 한산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가 뭐냐? 얘는 이제 투입된 원가를 완성품만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에 완성되었을 완성품 수량, 이 완성품 수량을 완성품 한산량이다라고요. 자, 그럼 완성품 10개에는 투입된 원가가 100%런치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그 투입된 원가 100%런치를 가지고 완성품만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은 완성품 10개 만들 수 있겠죠. 자, 근데 기말 제공품에는 투입된 원가가 50%런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50%런치에 투입된 원가만을 가지고 완성품만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은 완성품 몇 개를 만들 수 있겠어요? 5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완성품을 10개 만드는데 필요한 원가가 10,000원이다라고 할게요. 근데 현재 투입된 원가가 5,000원씩 없어요. 반만 투입이 돼 있어요. 원가의 반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5,000원의 원가가 투입이 되었을 때 완성품만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은 완성품 몇 개 만들 수 있었겠어요? 5개를 만들 수 있었겠죠? 이런 개념인데, 자, 그 완성품 한산량을 구했죠. 그 다음에 이 투입된 원가 90,000원을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몇 대 몇의 비율로 뿌려주면 돼요? 2대 1의 비율로 뿌려주면은 그건 합리적이겠죠. 자, 그래서 투입된 원가를, 공정에 투입된 원가를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배분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냐면요. 완성품 한산량 기준으로 배분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서 핵심은 어디 있느냐? 이거 완성품 한산량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더 살펴볼게요. 자, 교재 216페이지 기본 사례 있잖아요. 이거 보겠습니다. 칠판 좀 지우고 볼게요. 자, 그 기본 사례 보시면은 단기 중에 생산에 착수한 수량은 1000개이며 기초 제공품 없다. 항상 1단계는 물량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기초에는 하나도 없었고 단기 착수한 게 1000개래요. 자, 근데 완성된 게 몇 개인지 봤더니 700개이고 나머지 300개는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대요. 미완성 상태. 자, 그럼 완성품이 700개이고 미완성품이 300개인 상태인데 이 투입된 원가가 있을 거예요. 투입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자, 그럼 투입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으로 나눠줄 건데, 자, 나눠줄 건데 이 나눠주는 비율이 우리가 어떤 비율로 뿌려준다라고 했어요? 완성품 한산량 비율로 뿌린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투입된 원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개별 원가 계산할 때는 원가를 세 가지 이렇게 구분했었죠. 자, 근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원가를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묶으면 가공비죠. 가공비. 이렇게 구분해서 원가 계산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이다 보니까 그 설비 등이 자동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무비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간접비 비중이 훨씬 높고 어차피 뭐 비슷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묶어가지고 가공비로 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투입된 원가가 두 가지, 재료비하고 가공비다. 이렇게 나누어서 원가 계산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재료비하고 가공비는 보통 투입 시점이 달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라면을 끓인다라고 하면은 라면은 재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넣죠. 근데 가공비, 라면을 끓일 때 가스레인지에다 끓인다. 그럼 가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끓이는 동안 계속 나가고 있는 원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이 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 계산할 때 이 제조 원가를 투입을 할 건데 투입하는 시점이 재료비하고 가공비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나누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도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따로 계산해야 되고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재료비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완성품 700개 있잖아요. 자, 완성품 700개인데 자, 완성품 700개는 0부터 100%는치까지 다 들어가 있죠. 자, 근데 기말 저금품은 0에서 50%까지 이렇게 원가가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 그러면은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다 투입이 되니까 완성품이나 기말 저금품에는 재료가 다 들어가 있죠. 재료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완성품에는 재료가 다 들어가 있고 기말 저금품에도 재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가지고는 완성품 총 몇 개 만들 수 있냐면요.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된 원가를 가지고 완성품만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완성품 700개에는 700개는치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기말 저금품 300개에는 300개의 그 재료비를 가지고는 300개의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완성품 700개에는 당연히 가공비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기말 제공품은 몇 %는치만 들어가 있겠어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들어가니까 50%는치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 50%는치를 가지고 완성품만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은 완성품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5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에 대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150개가 나오는 거고 그럼 가공비를 가지고는 완성품을 총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85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지금 완성품이나 기말 제공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개를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가공비는 완성품에는 100%는치가 다 들어가 있지만은 기말 제공품에는 50%는치 딱 반 150개는치만 들어가 있으니까 850개만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6페이지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7번 됐고, 여러분들 저기 219페이지 보세요. 219페이지에 공통 사례를 통해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공통 사례가 있는데 주 준서는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 원가 계산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평균법 및 선의선주법에 의한 제조원가 보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칠판을 좀 지우고 이거 완성품 환산량만 계산해 볼게요. 그 가운데 1번에 물량 자료 있잖아요. 그것만 참고하시고 이번에 원가 자료는 일단 읽지 마세요. 그 물량 자료를 토대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물량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기초제공품이 100개이고 거기에 단기에 착수한 게 400개이고 완성품이 300개, 기말 제공품이 200개예요. 자, 근데 이게 기초제공품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데 기초제공품은 작년에 만들다가 올해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완성품 300개는 기초 제공품이 완성이 됐는지 단기에 착수한 게 완성이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원가 계산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한데 평균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균법은 뭐냐면요. 이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작년에 25%까지 완성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하고 단기에 착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 평균법이에요. 그래서 25%부터 시작된 거는 무시하고 0%부터 시작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 평균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의 진행률을 무시하고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기초 제공품의 진행률을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 완성품은 모두 다 0%부터 시작돼서 완성된 거겠죠. 0에서 100%까지. 자, 기말 제공품도 0%부터 시작돼가지고 몇 프로까지 진행이 됐어요? 50%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재료비는 문제에서 공정 초기에 전량 다 투입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공정 초기에 전량 다 투입이 되면은 완성품 300개는 다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200개에도 재료가 다 들어가 있겠죠. 0% 시점에 투입이 되니까. 그럼 재료비를 가지고 완성품 총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500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가공비 완성품 300개에는 100%는치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근데 기말 제공품에는 50%는치 딱 반만 들어가 있겠죠. 그럼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가 돼요? 100개가 되겠죠. 그럼 가공비를 가지고 완성품 총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4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선주법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이 기초 제공품 25%부터 시작된 거 있잖아요. 요걸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의선주법은 기초 제공품의 진행률을 인정하고 이 완성품 300개 중에서 얘가 먼저 완성이 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 선의선주법이에요. 걔는 무조건 완성품으로 나와요. 그래서 기초 완성품 100개, 얘는 25에서 100%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100개는 무조건 완성품으로 빠진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선의선주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완성품은 단기에 착수한 것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단기 착수 완성품 200개. 완성품이 총 300개이잖아요. 이 완성품 300개가 얘는 무조건 완성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 그게 선의선주법이단 말이에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완성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 그럼 기초 제공품 100개는 무조건 완성품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완성품 200개는 여기 단기에 착수한 것에서 완성품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0%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100%까지 진행이 된 거고. 자, 그 다음 나머지 200개는 기말 제공품으로 빠지겠죠. 기말 제공품 200개. 얘는 0%부터 시작이 됐겠죠. 0%부터 해서 몇 프로까지 진행이 됐겠어요? 50%까지 진행이 됐겠죠. 자, 그래서 완성품이 총 300개가 있는데 300개가 얘는 무조건 먼저 완성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단기에 착수한 것 중에서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물량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 있죠.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다 투입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초 완성품 100개는 재료가 들어가 있겠어요? 안 들어가 있겠어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초 완성품 100개 있잖아요. 얘는 25% 시점부터 100%까지 이렇게 투입이 될 거고,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되는 거는 0에서 100%, 기말 제공품은 0에서 50%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자, 그럼 재료는 공정 초에 자, 재료는 공정 초에 0% 시점에 투입이 되는 건데 그럼 단기에 착수 완성한 거랑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된 거랑 여기에서 완성품 나온 거랑 기말 제공품에는 당연히 재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초 완성품은 이미 재료가 작년도에 다 들어갔을 거단 말이에요. 올해에는 재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올해에는 재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작년도에 다 묻어가지고 작년도에 다 반영이 됐고 올해에는 재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된 200개에는 0% 시점에 재료비가 투입이 되니까 다 들어가 있겠죠. 여기는 200개런치가 다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도 200개런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비를 가지고는 완성품 400개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00개런치는 이미 작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 원가에 이미 고려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가공비는 기초 완성품에는 25에서 100%
75%런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75%를 가지고는 완성품 75개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 200개에는 100%런치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200개의 완성품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기말 제공품에는 50%런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100개의 완성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성품 총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375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계산할 줄 아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이제 종합원가 계산 방법, 종합원가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풀었던 219페이지에 공통 사례 있죠. 요걸 통해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칠판을 지우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19페이지 공통 사례가 있는데, 요거 우리가 방금 완성품 환산량 구했었죠? 자, 그럼 평균법으로 종합원가 계산하는 거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공품 T 계정을 그렸을 때 기초 제공품이 지금 6,000원이 있어요. 이 문제가. 거기 2번의 원가절을 보면은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가 5,000원, 가공비가 1,000원이 들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가 5,000원, 가공비가 1,000원, 그래서 6,000원이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단기 발생하는 원가, 그 단기 투입 원가 다 같은 말이겠죠? 재료비가 16,000원, 가공비가 30,000원 해서 단기에 투입된 원가는 46,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기초 제공품이 6,000원, 단기에 투입된 원가가 46,000원인데, 요거를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로 배분하는 거, 이게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단계 물량 흐름을 파악하고, 제가 2단계 완성품 환산량을 구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은, 평균법 하에서 기초 제공품은 모두 0%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의 진행률이 25%이지만은 25%였잖아요. 그거를 무시하고 0%부터 시작된 것으로 가정하는 게 평균법이었고, 그럼 완성품이 모두 0%부터 시작돼서 100%까지 해서 300개, 기말 제공품은 50%까지 해서 200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럼 재료비가 총 500개런치가 완성이 된 거고, 가공비는 400개런치를, 그러니까 가공비로 투입된 원가를 가지고는 완성품을 총 400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재료비는 500개를 만들 수 있고, 재료비를 가지고는 500개, 가공비를 가지고는 400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가 5,000원, 그 다음에 단기 투입한 원가의 재료비가 16,000원. 그럼 현재 재료비는 얼마원치가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21,000원어치가 투입이 돼 있죠. 그러면은 500개가 21,000원. 그거보다는, 자, 그럼 이 21,000원의 원가를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 원가로 뿌려줘야 되는데, 그 뿌려줄 때에는 완성품 환산량 기준으로 뿌린다라고 썼죠. 그럼 완성품에는 재료비가 300개런치, 기말 제공품에는 재료비가 200개런치니까 그거를 3대2의 비율로 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 합한 금액 5,000원 더하기 16,000원 한 21,000원을 300개, 200개니까 3대2의 비율로 뿌려주면 되는 거고, 가공비는 1,000원하고 30,000원, 31,000원이잖아요. 이 31,000원을 3대1의 비율로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입된 원가, 재료비하고 가공비가 있잖아요. 이거를 완성품 환산량 기준으로, 완성품에 들어있는 완성품 환산량이 재료비는 300개런치, 가공비는 300개런치, 기말 제공품에는 재료비 200개런치, 가공비 100개런치잖아요. 이 비율대로 뿌려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순서대로 해야 돼요. 자, 이 3단계 총 원가를 요약해야 되는데, 차변에 있는 원가를 일단 요약을 해볼게요. 전 기초 제공품에 들어가 있는 재료비가 5,000원, 그 다음에 가공비가 1,000원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단기에 투입된 원가에는 재료비가 16,000원,
그 다음에 가공비가 3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재료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2만 1,000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가공비는 총 얼마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3만 1,000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재료비가 500개런치가 투입이 됐는데 500개런치 그러니까 지금 재료비가 2만 1,000원이 투입이 됐잖아요. 2만 1,000원을 가지고 총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5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개당 4단계 완성품 한산량 단위당 원가가 있는데 자, 2만 1,000원이 500개니까 개당 단가는 얼마씩 투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개당 들어가 있는 원가는 42원이겠죠. 그러니까 투입되어 있는 원가가 2만 1,000원인데 2만 1,000원을 가지고 완성품 500개 만들 수 있으니까 개당 단가는 42원. 자, 그다음 가공비는 3만 1,000원이잖아요. 3만 1,000원을 가지고 400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개당 단가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얘는 77.5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당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재공품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원가를 배분해요. 이거를 완성품 원가와 그 다음에 기말 재공품 원가 자, 이거를 배분할 건데 자, 어떻게 배분이 되냐면요. 완성품에는 현재 재료가 300개런치, 가공비가 300개런치이고 기말 제공품에는 재료가 200개런치, 가공비가 100개런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완성품에는 재료 300개런치, 가공비 300개런치이고 기말 제공품에는 재료 200개런치, 가공비 100개런치니까 자, 완성품 원가는 300개 곱하기 개당 단가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42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 300개 곱하기 개당 단가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77.5원. 이렇게 해서 완성품 원가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35,850원이 나올 거고 자, 그다음 기말 제공품에는 재료비가 200개런치 들어가 있잖아요. 200개 곱하기 개당 단가가 42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100개런치 100개 곱하기 개당 단가가 77.5원이니까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가 되냐면요. 16,150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할 때 이 원가를 배분해야 되는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로 배분하잖아요. 뭘 구해야 되냐면요. 완성품 한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해가지고 여기 완성품에는 재료비가 300개런치, 가공비가 300개런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개당 단가가 42원 77.5원이니까 300 곱하기 42, 300 곱하기 77.5원 하면은 완성품 원가가 나올 거고 그 다음 기말 제공품 원가는 재료비가 200개런치, 가공비가 100개런치니까 200 곱하기 42, 100개 곱하기 77.5원 하면은 기말 제공품 원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완성품 원가가 35,850원, 기말 제공품이 16,150원, 그리고 두 개 더하면은 52,000원이 나오겠죠.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투입한 원가를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법은 몇 번만 연습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완성품 한산량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차변에 들어있는 원가가 얼마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차변에 재료비가 총 21,000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31,000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21,000원이 500개, 31,000원이 400개니까 개당 단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개당 단가가 42, 77.5원이 나왔고 완성품에는 재료비가 300개런치, 가공비가 3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에는 재료비가 200개, 가공비가 100개니까 그 단가를 적용시켜가지고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단계에 걸쳐가지고 제가 원가 계산을 했는데 이 틀은 외우세요. 이 틀대로 푸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꼭
요거를 여러 번 연습해서 틀을 암기를 하시고 이 5단계까지 만들어진 이 틀 있잖아요. 이게 제조원가 보고서예요.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을 할 때 제조원가 보고서에다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제조원가 보고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5단계로 나누어진 서식이 제조원가 보고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선지법을 설명할 건데 이게 좀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칠판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이 문제를 선의선지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완성품 환산량부터 다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초정원품이 100개였고 단계 착수한 게 400개였잖아요. 선의선지법은 기초정원품은 무조건 완성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고, 그럼 기초 완성 100개는 25에서 100%까지이고 그냥 단계 착수한 게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으로 빠질 거예요. 그래서 단기 착수에서 완성되는 거는 200개, 기말 제공품은 200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완성품은 요거 두 가지가 완성품인 거예요. 기초 완성하고 단기 착수 완성. 완성품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얘랑 얘가 진행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재료비는 여기에는 재료가 안 들어가 있고 여기는 재료가 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재료비는 400개는치가 들어가 있어요. 자, 가공비는 여기에는 75%는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100%는치, 여기는 50%는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아까 설명드렸죠. 완성품 환산량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를 배분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제공품 T 계정을 그리고 여기 기초 제공품이 있어요. 기초 제공품에는 재료비하고 가공비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단계에 투입되는 원가가 있어요. 단계에 투입되는 원가가 두 가지. 재료비하고 가공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 원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기초 제공품에 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요. 5,000원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가공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요. 1,000원. 그래서 기초 제공품은 6,000원인 상태이고, 자, 그 다음 단기 투입한 원가에 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요. 16,000원. 가공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요. 30,000원. 그래서 단기 투입한 원가는 4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선의선지법인데 이 선의선지법에서는 기초 제공품은 무조건 먼저 완성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이 요거예요. 핵심은 기초 제공품 6,000원 있잖아요. 요거는 무조건 완성품 원가로 빠지는 거예요. 먼저 완성된다라고 가정하니까. 그래서 완성품 원가는 일단 6,000원이 있다라고 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얘는 무조건 완성품 원가로 가니까 기초 제공품 먼저 만든 게 먼저 완성이 되잖아요. 얘는 무조건 완성품 원가로 빠지고 그 다음에 단계에 투입한 원가 있죠. 얘가 완성품 원가하고 기말 제공품 원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선지법은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기초 제공품은 무조건 완성품 원가로 가고 배분을 해야 될 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로 배분을 해야 될 원가의 대상은 단계에 투입한 원가만이다. 얘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완성품 원가가 되는 거고 단계에 투입한 원가만이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로 뿌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초 완성품 100개에는 재료비가 지금 안 묻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작년도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배분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 재료비 400개는치는 단기에 투입하는 원가만이 묻어 있는 거고 가공비 375개도 단기분만 투입된 거예요. 단기분에 해당하는 완성품 환산량인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6,000원은 요거는 배분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완성품 원가로 빠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배분을 해야 될 원가는 뭐만이라고요? 단기에 투입한 원가 재료비 16,000원하고 가공비 30,000원 요것만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400개 내에는 기초 제공품에 대한 거는 전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가공비도 기초 제공품에 대한 부분은 없고 단기에 투입한 원가만 배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개당 단가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16,000원에 400개니까 얘는 한 개당 40원. 얘는 한 개당 이게 얼마지? 80원이네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단위 단원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 원가. 자, 완성품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완성품에는 지금 재료비 200개, 가공비 275개런치, 기말 제공품에는 재료비 200개, 가공비 100개런치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기초 제공품 6,000원은 무조건 완성품 원가로 빠진다라고 했으니까 6,000원만큼은 무조건 완성품 원가에 포함시키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럼 단기에 투입한 원가에는 재료비가 200개런치이고 가공비가 275개런치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료비가 200개런치 곱하기 개당 단가가 40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한 거죠. 가공비는 275개런치 곱하기 개당 단가가 얼마예요? 80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 자, 기말 제공품은 재료비가 200개런치이고 개당 단가가 40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 100개죠. 100개 곱하기 개당 단가가 얼마예요? 80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완성품 원가는 36,000원. 기말 제공품 원가는 16,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의선주법으로 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기초 제공품은 무조건 완성품 원가로 가니까 원가 배분의 대상이 되는 거는 단기 투입한 원가만이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에 투입한 원가만이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으로 뿌려주는 거고, 배분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한다라고요? 완성품 한산량 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단위당 원가를 구해가지고 배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낯설죠. 근데 여러 번 풀어보면은 제가 한 대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다음 진도로 나가기 전에 이 부분 연습을 좀 더 해볼 건데,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자, 그 연습 문제 있죠. 225페이지. 그쪽 문제들을 관련된 문제들 있죠. 지금 방금 했던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다음 진도로 나갈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